네, 이번 시간에는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에 있어서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 문제풀이와 책 살펴보기 하겠습니다. 우선 일주일 동안 영상을 올리고 싶었지만 제가 코로나 확진 때문에 몸이 많이 아파서 못 올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그간 제가 활동하지 않았는데도 구독 눌러주신 분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쨌거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바라보면서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의사소통의 필요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죠. 요양보호 자신에 대한 자존감 확립입니다. 자, 요양보호 자신에 대한 자존감 확립을 위하여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가지느냐? 1번, 요양보호에 필요한 정보 수집. 2번, 대상자 및 가족과의 신뢰관계 형성. 이때도 의사소통이 필요하겠죠.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 정말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5번, 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그렇죠. 대상자가 무엇을 더 원하는지 가급적이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속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책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의사소통의 필요성. 의사소통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 사이에 사실, 생각, 의견 또는 감정의 교환을 통하여 공통적 이해를 하고 듣는 사람의 의식이나 태도,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필요성도 이해가 잘 되겠죠. 대상자 및 가족과의 신뢰관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 그죠? 신뢰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대상자, 가족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대상자 및 가족과의 신뢰관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의사소통이 또 어디에 필요하냐? 요양보호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를 원활하게 수집할 수 있다. 자,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와 가족의 욕구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므로 원활한 의사소통은 정보 수집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렇죠? 저는 지금 직업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다른 그 선생님들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 학부모님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제가 모르는 부분까지도 아이를 이해를 하고 가르치는데 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그 일련의 과정 중 하나가 의사소통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사소통은 나 혼자가 아닌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상자를 깊이 이해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 노인은 인지, 청각, 시각 등 감각 기능 저하로 의사 표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대상자의 상태에 맞는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여 원활히 소통하면 대상자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죠. 저도 추구하는 바가 이겁니다. 저는 교육 서비스라서 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때는 정말 의사소통이 정말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렇죠? 서로에 대한 공감을 높이고 좋은 관계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죠.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에 도움이 된다. 그렇죠? 부서 간 업무 협조 같은 경우도 그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하죠. 장기 요양 기간은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팀을 이루어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다양한 직종들과의 원활한 소통은 요양보호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의사소통의 필요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요양보호 자신에 대한 자존감 확립입니다.
좀 더듬거리더라도 깊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다음 중 메라비언의 법칙에 의해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1번, 비언어적 요소. 다시 말하면 시각적 요소이죠. 메라비언 법칙이라고 하면 바로 시각적인 요소다라고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2번, 신체적 거리.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진 않겠죠. 언어적 요소, 말의 내용, 청각적 요소, 음성 이런 것도 모두 중요는 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시각적 요소, 즉 비언어적 요소입니다. 자, 책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의사소통의 유형. 의사소통의 유형에는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있다. 언어적 의사소통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이며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몸짓, 표정, 행동, 자세, 옷차림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메라비언의 법칙에 의하면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비언어적 요소, 시각적 요소이며 그 다음이 음성, 청각적 요소, 언어적 요소, 말의 내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메라비언의 법칙을 보면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말하며 언어의 품질을 말하고 그건 청각이고요. 일단 시각적 요소는 자세, 용모와 복장, 제스처 등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호감을 느끼는데 말이 차지하는 비중은 7%로 미미하고 반면에 말을 할 때의 태도나 목소리 등 말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요소가 93%나 차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이미지를 좌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비언어적 요소가 가장 크다. 비언어적 요소를 쉽게 얘기하면 첫인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바람직한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관심을 보이며 편안한 자세. 자,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바람직한 태도라고 했으니까 어떤 자세를 얘기하겠죠. 바람직한 태도니까 관심을 보이며 편안한 자세를 갖는 게 바람직하다. 2번, 팔짱을 끼고 듣는다. 조금 예전에 그 남녀 관계에 관한 책을 봐도 팔짱을 끼고 있다. 이거는 그 거의 호의적인 표현은 아닌 거더라고요. 대상자의 눈을 피한다. 눈을 맞추라고 하죠. 지나치게 머리를 끄덕인다. 자, 이것도 진실성은 좀 덜 엿보이죠. 입술을 깨물거나 눈썹을 치켜든다.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책을 한번 볼까요? 자, 비언어적 의사소통. 자, 여기 보면은 눈 맞춤, 얼굴 표정, 자세, 어조, 옷차림과 외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에서 바람직한 태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굴 표정, 따뜻하고 배려있는 표정, 다양하며 생기 있고 적절한 표정, 자연스럽고 여유 있는 입모양, 간간히 적절하게 짓는 미소, 자세는 팔과 손을 자연스럽게 놓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자세, 대상자를 향해 약간 기울인 자세, 관심을 보이며 편안한 자세. 여기 나와 있죠? 관심을 보이며 편안한 자세. 눈 맞춤,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 적절한 시선의 움직임, 어조는 크지 않은 목소리, 분명한 발음, 온화한 목소리, 대상자의 느낌과 정서에 반응하는 어조, 적절한 말 속도가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도 그냥 보고 갈게요. 눈썹 치켜 세우기, 하품, 입술을 깨물거나 꼭 다문 입, 부적절하고 희미한 미소, 지나친 머리 끄덕임. 그죠? 이건 별로라고 합니다. 팔짱을 끼기, 대상자로부터 비껴 앉은 자세, 계속해서 손을 움직이는 태도, 의자에서 몸을 흔드는 태도, 몸을 앞으로 구부리는 태도, 기울인 게 아니라 아예 구부리는 태도, 입에 손이나 손가락을 대는 것, 손가락으로 지적하는 행위, 눈을 마주하기를 피하는 것, 대상자보다 높거나 낮은 눈높이,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는 것, 멍 때리는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겠죠. 우물대거나 너무 작은 목소리, 주저하는 어조, 너무 잦은 문법적 실수, 너무 긴 침묵, 들뜬 듯한 목소리, 너무 높은 목소리,
너무 빠르거나 느린 목소리, 신경질적인 웃음, 잦은 헛기침, 큰 소리로 말하기 등이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3번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바람직한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관심을 보이며 편안한 자세. 자, 4번 대상자의 말을 잘 듣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자, 이게 말을 잘 듣기 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2번에서 5번은 옳지 않은 거죠. 충분히 듣지 않은 상태에서 조언한다. 충분히 듣고 조언을 해야겠죠. 대상자의 말을 나의 경험에 맞춘다. 이건 들어주는 거는 아니라고 했죠. 잘 듣는다는 것은 내가 꼭 그 하나하나에 내 경험을 맞춰서 대답한다기보다 상대 말을 잘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해 주는 것. 이게 좋은 방법이죠. 대상자의 표정을 보고 짐작하도록 한다. 짐작은 좋지 못한 태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 이것도 좀 진실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죠? 자, 방금 그 문제는 경청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경청은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공감하는 능력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경청이란 경청을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말하려고 하는 의미를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경청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에 항상 동의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항상 마음을 열어둔다. 좋은 경청은 상대방과 상호작용하고 말한 내용에 대해 생각하고 무엇을 말할지 기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좋은 경청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경청의 방법 1번 혼자서 대화를 독점하지 않고 말하는 순서를 지킨다. 가로채면 안 되죠. 2번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거나 이야기를 가로막지 않는다. 바로 나오네요. 3번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그렇죠. 4번 논쟁에서는 먼저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준다. 끝까지 들어줍니다. 5번 시선을 마주치며 귀로만 듣지 말고 오감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듣는다. 6번 흥분하지 않고 비판적 태도를 버린다. 7번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이해한다. 8번 단어 위에의 보이는 표현에도 신경을 쓴다. 9번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경청을 방해하는 것 중에 6번을 한번 보시면 상대방의 말을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춘다. 이것은 경청을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경청의 옳은 태도, 그죠? 옳은 태도를 찾아야 하겠죠. 그래서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4번 대상자의 말을 잘 듣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입니다. 5번 다음의 사례에서 대상자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요양보호사의 대화로 옳은 것은 대상자 아이고 여기저기 너무 아파 갈수록 더 아픈 것 같아. 자, 그럼 요양보호사는 그냥 공감을 하는 표현으로 가장 옳은 걸 찾으면 됩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좀 쉽게 얘기하면 그 대상자가 얘기했던 걸 한 번 더 짚어주는 게 공감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1번에 보면 건강하게 사시고 싶은데 아프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자, 대상자가 아이고 여기저기 너무 아파 했죠. 그러니까 아프시니까 라고 이렇게 한 번 더 짚어줍니다. 아프다고 했던 그 말의 내용을 갈수록 더 아픈 것 같다 하니까 아픈데 더 아프니까 힘들 것 같다 라는 의미로 건강하게 사시고 싶은데 아프시니까 많이 힘드시겠어요. 힘드시죠? 이게 올바른 대화라고 합니다. 2번 그러시 마시고 지금 저와 함께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도 안 낫는데 안 나으니까 이런 얘기 했는데 그렇게 또 병원 가자 하면 반갑진 않은가 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거든요. 3번 지금까지도 잘 참으셨는데 조금 더 참아보세요. 이거는 공감을 하는 게 아니죠. 4. 그렇게 힘이 드는데 약을 드셔야겠어요. 약도 먹고 병원에 가는데 아프다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겠죠? 5번 연세가 있으신데 당연히 아프시죠. 와, 그래도 늙는 것도 서러운데 아프다는 걸 인정해버리면
더 싫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음의 사례에서 대상자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요양보호사의 대화로 옳은 것은 아이고 여기저기 너무 아파 갈수록 더 아픈 것 같아 하면 요양보호사는 건강하게 사시고 싶은데 아프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라고 공감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6번 의사소통 방법 중 효과적인 말하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5번 부정적인 비교를 하지 않는다. 자, 1번 특정 상대를 지칭한다. 좋지 않죠? 지나간 나쁜 내용을 회고하거나 상기시킨다. 나쁜 내용을 계속 회고하고 상기시키는 거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3번 모든 일의 전문가임을 강하게 주장한다. 그러니까 어떤 대화나 의사소통에 있어서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거는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높죠. 피해야 합니다. 4번 나는 약한 피해자이므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이것도 아니죠.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말하기 부분에서 말하기란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상대방과 원활히 대화하는 것이다. 대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효과적인 말하기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진심이 상대방에게 전해지고 상대방의 진심도 나에게 전달되어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며 상대방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에 출제되었다고 하네요. 효과적인 말하기 1번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진다. 2. 상대방의 말을 수용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다. 3. 의사 전달을 분명하게 한다. 4. 비판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5. 특정 상대를 지칭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아까 1번 보기에는 특정 상대를 지칭한다 했으니까 틀린 거겠죠? 부정적인 비교를 하지 않는다. 아까 정답 5번에 있었죠? 나쁜 내용을 회고하거나 상기시키지 않는다. 상대방을 위협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 편안하고 이완된 자세를 취한다. 효과적인 말하기를 방해하는 경우 자신이 모든 일의 전문가임을 주장한다. 자, 이건 효과적인 말하기를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고 항상 옳다고 주장한다. 한쪽에 치우치는 거는 좋지 않죠. 3번 부족하고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감을 느끼는 경우 또 호감을 느껴야 더 소통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럴 때는 자신감 있는 태도가 더 낫죠. 4번 자신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효과적인 말하기를 방해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자신은 완벽한 사람이므로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죠?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편하겠죠. 따라서 6번 의사소통 방법 중 효과적인 말하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5번 부정적인 비교를 하지 않는다입니다. 자, 7번 약속 시간을 여러 번 바꿀 때 요양보호사의 나 전달 표현법으로 옳은 것은 저는 제가 시간을 맞추도록 할게요. 이걸 써서 틀렸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약속 시간을 여러 번 바꿀 때 저는 이제 요양보호사 제가 만약 요양보호사면 제가 요양보호사가 약속을 여러 번 바꿀 때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가 시간을 맞추도록 할게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이런 문제 약속 시간을 여러 번 바꿀 때 요양보호사의 나 전달 표현법으로 옳은 것은 이 말은 요양 대상자가 약속 시간을 여러 번 바꾼다는 겁니다. 제가 요양보호사가 보호해야 되는 그 대상자님이 자꾸 약속 시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계획대로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좀 힘들겠죠. 그럴 때 요양보호사가 그 대상자에게 나 전달법 표현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는 문제였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요양보호사가 말하기를 약속 시간을 자주 바꾸셔서 제가 당황스럽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유와 그래서 내가 어떻다. 그죠? 나 전달법이죠.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라는 감정을 그대로 불편함을 전달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옳다고 합니다. 자, 책에 있는 나 전달법 보고 가겠습니다. 나 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이야기 표현법이다. 반면 너 전달법은 당신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야. 상대방의 행동에 초점을 두고 행동에 대한 비난, 비평, 평가의 의미를 전하며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공격하는 표현이 된다. 표현이다. 이 말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즉, 너 전달법은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둔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 전달법이 바람직하며 이때 주의점은 다음과 같다. 자, 부정적 정서를 강조하지 않는다. 2번, 상대에게 교훈을 주는데 열중하여 말하는 사람의 본심을 전달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아까 제가 당황스럽네요. 이게 본심입니다. 그래서 본심을 전달해야 한다고 합니다. 3번, 감정을 폭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상대를 평가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5번, 나 전달법으로 말하고 나서 다시 수용적 태도, 경청을 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볼까요? 나 전달법으로 대화하면 본인의 의사를 진솔하고 명확히 전달하게 되어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더 원활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 전달법의 예를 보겠습니다. 이거 예들이 한 번씩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건 꼭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함께 홍보물을 배포하기 위해 만나기로 한 동료가 약속 시간에 늦을 때, 자, 1번 행동, 상황을 있는 그대로 비난 없이 얘기한다. 약속 시간이 지켜지지 않으면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그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 함께 일하는데 지장이 있고 그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바를 진솔하게 얘기한다. 기다리는 동안 걱정하고 조바심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약속 시간을 잘 지켜주기 바래요 라고 얘기하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함께 홍보물을 배포하기 위해 만나기로 한 동료가 약속 시간에 늦을 때 나 전달법의 예로는 약속 시간이 지켜지지 않으면 함께 일하는데 지장이 있고 기다리는 동안 걱정하고 조바심이 나요. 앞으로는 약속 시간을 잘 지켜주기 바래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나 전달법의 2번, 중요한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동료 요양보호사가 통화를 길게 합니다. 자, 행동으로 그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통화가 길어지면 그 어떤 상황에 대한 행동, 영향,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걸려올 중요한 전화를 받지 못하게 될까봐 이제 느낌도 얘기하라는 거죠. 조바심도 나고 걱정이 돼요. 그래서 바램을 통화를 짧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한답니다. 정리하면 중요한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동료 요양보호사가 통화를 길게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이 통화가 길어지면 나에게 걸려올 중요한 전화를 받지 못하게 될까봐 조바심도 나고 걱정이 돼요. 통화를 짧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 전달법, i메시지 전달법의 내용.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때는 나를 주어로 말한다. 상대방의 행동과 상황을 그대로 비난 없이 그대로 말한다.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말한다. 그 상황에 대해 내가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말한다.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말한다. 전달할 말을 건넨 후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번 약속 시간을 여러 번 바꿀 때 요양보호사의 나 전달 표현법으로 옳은 것은 4번 약속 시간을 자꾸 바꾸셔서 제가 당황스럽네요 라고 말하는 표현이 옳다고 합니다. 8번 나 전달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4번 그 상황에 대해 내가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말한다. 맞죠? 자, 1번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때는 상대방을 주어로 말한다. 틀렸죠? 나 전달법이니까 나를 주어로 말한다. 2번 상대방의 행동과 상황을 그대로 비난 없이 추상적으로 말한다. 아니죠? 구체적으로 말한다 라고 별표와 함께 표시되어 있죠? 5번 원하는 바를 추상적으로 말한다. 아닙니다.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말한다. 한 번 더 짚어보고 갔습니다. 따라서 8번 나 전달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4번 그 상황에 대해 내가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말한다 입니다.
자, 9번과 10번을 보고 이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상대방의 표현을 비판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단순한 동의나 칭찬과는 다른 의사소통 방법은 무엇인가? 4번 수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표현을 비판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단순한 동의나 칭찬과는 다른 의사소통 방법이다. 수용이죠, 수용.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자, 책에 수용이 있습니다. 수용이란 상대방의 표현을 비판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단순한 동의와 칭찬과는 다르다. 대상자를 있는 그대로의 한 인간으로 받아들여 그의 특성 모두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이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감정과 약점, 강점과 약점,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태도 등을 포함하여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수용으로 대상자는 긴장이 감소되고 안도감을 느끼며 자신감이 증진된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충고하거나 답을 주려 하지 말고 감정, 태도를 수용하면서 지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10번. 대상자에게 좋은 말벗하기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이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말벗하기 보면 소외와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에게 좋은 말벗은 대상자에게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말벗하기는 요양보호사와 대상자 간의 의사소통의 출발점이며 대상자가 요양보호사를 말벗으로 받아들일 때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다음은 대상자와 말벗하는 방법이다. 1번,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이해한다. 맞죠? 따라서 1번,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이란 말은 없지만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게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2번, 대상자와 상호 의존 관계를 형성하도록 한다. 자, 4번에 보시면 대상자와 과도한 의존 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친밀감을 위해 대상자에게 반말을 사용한다. 안 되죠? 자, 책 5번에 보시면 대상자를 아이처럼 대하거나 친밀하다는 이유로 반말이나 명령조로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 대상자의 삶을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안 되겠죠? 자, 3번에 보시면 대상자의 삶을 옳고 그름이나 좋고 싫음으로 판단하지 않고 차이와 다양성으로 수용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번, 대상자의 삶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방금 읽은 내용이 있죠? 판단하지 않고 차이와 다양성으로 수용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판단하지 않고 차이와 다양성으로 수용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번 대상자에게 좋은 말벗하기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이해한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여기 채널에는 아마 40대, 50대, 60대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요양보 시험 대비 좋은 채널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화려하게 기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부하다가 정말 실제로 오히려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도움도 되고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교과서에 있는 걸 확인해 가면서 공부를 해 가는 게 마음이 또 안심도 되고 또 머릿속에 기억도 잘 남아서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제가 좀 바람이 있다면 조금 진심으로 이 요양보호사가 우리가 자격증을 따면 가족 요양보호도 좋긴 하죠. 그래서 내 가족을 부양하거나 보호를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바람직한 태도로 도와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우선이고요. 내 가족이 아니더라도 저는 지금 당장 직업을 바꿔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언젠가 또 나이를 먹고
또 이렇게 요양보호사가 될 수도 있는 입장에서는 그 요양보호 대상자를 위해서 이것도 서비스업의 일종이니까 대충 그냥 수박 겉핥기로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이런 건 제가 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아닙니다. 어떤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그 서비스를 전문가로서, 그러니까 공부한 만큼, 자격증을 딴 만큼은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 채널을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랑 마음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자기가 끌리는 데 가서 들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정말 좋은 요양보호사가 되셔서 저보다 선배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가 도움을 드리고 또 그 경험으로 혹시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께서 요양보호사가 되시면 정말 진정으로 요양보호를 잘해서 그 후배들에게, 그리고 다음에 또 요양보호도 받으셔야 되니까 제대로 그 서비스를 보여주면서 그 밑에서 배우는 사람들도 보고 배우는 것도 많잖아요. 보고 배우는 것도 저래야겠구나 하고 좀 여운을 남기고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그런 역할들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저도 나중에 늙을 거라서 좀 제대로 알아야 내가 서비스를 받을 때 저 사람이 제대로 하는지, 물론 치매 환자가 되거나 파킨슨 환자가 되면 뭐 그런 정신머리도 없겠죠. 그렇지만 내가 대하는 만큼, 내가 어디 가서 대우받고 싶은 만큼 또 내가 남을 대해야 그런 게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정성껏 진심을 다해서 공부할 때도 정말 자기한테 공부가 되도록 공부하는 게 가장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 그 채널을 방문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도 많이 이제 좀 누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채널도 자주 많이 이용해 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